축산, 검협전. 58화 응벽애를 찾아서. 주문은 털어진 척 재금선과 매화를 꺾고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응벽애를 찾아가네. 일행은 다시 석실로 돌아갔다. 재영운이 주문과 재금선을 앞세우고 땅굴에 천둔경을 비추게 하였다.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큼 좁고 높이도 낮은 데다 조금 전 둥근 돌을 부수면서 떨어진 파편이 많아 한 사람씩 차례로 몸을 숙이고 내려갔다. 수십 장 내려갔을 즈음 돌연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다. 주삼에 천둔경을 걷어봐. 천둔경 빛이 사라지면서 저 멀리 동틀 무렵 여명이 비추는 것 같았다. 그 빛을 따라 굽은 길을 돌아가니 점점 시야가 밝아졌다. 마지막으로 낮은 출입구가 있어 납작 엎드려 기어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맞은편 절벽에 지름이 6척쯤 되는 동굴이 보일 뿐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다. 위를 올려보니 손을 뻗으면 닿을 듯 낮은 구름이 하늘을 가려 높이도 가늠할 수 없었다. 조금 걸어가 내려다본 골짜기 역시 안개가 짙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신양난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여기가 응벽이에요? 굴 밖은 하늘도 땅도 안 보이고 굴 안은 어두컴컴하기만 하고 우리가 도망쳐서 숨어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데서 지내야 하나요? 순난이니 구화산에 돌아가지 말고 백미에 거쳐 응벽에 가서 수련하라고 했을 때 다들 대단한 풍광을 기대했었다. 그리고 방금 어두컴컴한 굴을 내려오다가 밝은 빛이 보이자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푸른 폭이 자라지 않는 삭막한 골짜기가 아닌가? 하지만 세상 경험이 많은 재영우는 응벽에 머물라는 순난이의 명에 다른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 한 이곳이 응벽에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응벽에에 가봤던 이영경은 당연히 이곳이 응벽에가 아님을 알았다. 그런데 이영경이 미처 말할 틈도 없이 신양난이 불쑥 나서서 불만을 늘어놓은 바람에 다들 실망이 컸다. 이때 성미 급한 재금선이 다짜고짜 주문의 천둔경을 가져가 골짜기를 비추었다. 천둔경 빛이 사방으로 퍼지며 안개가 걷히자 천안을 가진 재금선은 골짜기 바다까지 또렷하게 보였다. 무성한 나무 사이로 기이한 꽃과 풀이 자라고 계곡물이 모여 곳곳에 폭포가 쏟아지니 그야말로 무릉도원처럼 그림 같은 경치였다. 그래서 온 산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다. 저기다. 조금 전 말할 기회를 놓쳤던 이영경이 한마디 보탰다. 맞아요. 여기는 응벽에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가봤잖아요. 다들 그제야 재금선 쪽으로 몰려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재금선처럼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녹음이 우거지고 곳곳에 폭포가 쏟아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벽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게 정말 신비롭고 푸르렀다. 다들 비검을 타고 내려가자고 했지만 재영운의 생각은 달랐다. 길이 끊어져서 비검을 탈 수밖에 없지만 그리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어머니가 위에서부터 벽을 뚫고 가라고 하셨으니 분명 통하는 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비검을 타는 것이 별일 아니지만 지선 동생과 영경 사매는 못하잖아. 누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답답하다니까. 지금 내려온 길이 그 길 아니야? 그리고 두 사람은 비검을 잘 타는 누나랑 주문 누나가 업고 내려가면 되잖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까지 생각해야지. 영경 사매는 워낙 날렵하고 타고난 선골인데다 자연검도 없고 주과도 많이 먹어서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한 달 안에 아버지의 구계를 익혀 비검을 탈 수 있겠지. 하지만 지선 동생은 적어도 서너 해는 걸릴 거야. 앞으로 응벽에를 자주 드나들 텐데 계속 누군가 데리고 다녀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만약 아무도 없으면 어쩌라고? 재금선이 되받아치려는데 주문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런데
저기가 응벽에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일단 두 사람을 우리 비검에 태우고 다 같이 내려가서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길은 그 다음에 찾아도 되지 않을까요? 재금선이 신나서 맞장구를 치고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라 재영운도 결국 동의했다. 그리하여 재영운이 고지선을, 주문이 이영경을 비검에 태우고 다 함께 내려가기로 하였다. 준비를 마치고 막 출발하려는데 하늘에서 독수리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영경이 그만 신주임을 알고 사람들을 불러세웠다. 잠깐만요. 그때 맞은편 절벽 동굴에서 튀어나온 그만 신조가 날개를 접으며 유유히 내려앉았다. 가만 보니 성성이가 타고 있었다. 이 녀석은 복도 많네. 힘들게 부탁하지 않아도 그만 사형이 응벽에까지 데려다 주니 얼마나 좋아? 신양난이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는 사이 그만 신조가 이영경 앞에서 몸을 낮추고 성성이가 얼른 뛰어내려 주인 앞에 엎드렸다. 그만 사형이 왔으니 사저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영경과 고지선이 올라타자 그만 신조가 살짝 날아올라 발톱으로 성성이를 잡아올린 후 비스듬히 하강했다. 우와, 정말 재밌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도 신통한 독수리 하나 길들여서 타고 다니면 좋겠는데. 양난삼해. 그만 부러워하고 어서 내려가. 주문의 재촉에 나머지 사람들도 비검을 타고 내려갔다. 고지선과 함께 먼저 도착했던 이영경이 바로 뒤따라온 네 사람을 맞이했다. 여기가 진짜 응벽이에요. 전에 그만 사형이 데려다 주었거든요. 저기 응벽이라는 글씨 보이죠? 이영경이 가리킨 곳을 보니 과연 등나무 덩굴이며 이름 모를 꽃과 풀이 가득해 향긋한 내음이 풍기는 절벽에 일장 남짓한 큰 글자가 있었다. 그 왼쪽에 100장이 넘는 높이에서 고고한 기상이 흘러넘치는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있고 오른쪽 맞은편에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다. 그 절벽 모퉁이에 놓인 용머리 기암괴석에서 너비가 2장쯤 되는 폭포가 떨어졌다. 이 폭포수는 수십 장 아래 있는 좁고 긴 돌산으로 떨어져 사발처럼 움푹 파인 돌산 정상 웅덩이를 그득 채웠다. 거대한 물안개를 피우며 쏟아진 폭포수가 돌산에 부딪히는 순간 우레와 같은 굉음이 울리고 사방으로 물방울이 튀었다. 폭포수는 이 돌산 정상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돌산 정상이 울퉁불퉁하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라 폭포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밧줄처럼 가느다란 것이나 너비가 수척에 이르는 것도 있는가 하면 투명한 수정 주렴을 들이운 모양도 있었다. 바람결에 흔들리며 흘러내린 폭포수는 돌산 아래에서 깊은 못을 이루었다가 응벽의 뒤편으로 흘러갔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 깊은 못에 소용돌이치는 물소리, 콸콸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니 거대한 폭포 소리가 무색할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다. 푸릇한 풀과 꽃나무에 뿌려진 물방울이 구슬처럼 투명하게 반짝이다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흩날렸다. 덕분에 늘 촉촉하게 젖은 주변은 이끼가 짙고 토양이 비옥해 싱싱한 꽃과 풀이 무성했다. 신비로운 절경과 대자연의 선율에 넋을 잃은 일행은 한동안 숨죽인 채 눈앞에 펼쳐진 별천지를 바라보았다. 우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재금선이 침묵을 깨자 다 함께 환호하며 감격을 나누었다. 조금 진정된 후 이영경이 응벽의 앞에 자란 키 큰 녹나무를 가리켰다. 무성한 가지와 잎이 제법 큰 그늘을 만들어낸 그 나무가 백미에 거철하며 사조와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한창 이야기를 풀고 있을 때 벼랑간 삑 소리가 들리더니 녹나무 꼭대기에서 툭 튀어나온 시커먼 물체가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화들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성성이를 태운 그만 신조가 날아와 백미가 이영경에게 남긴 염주와 서신을 전했다. 너희가 이곳을 거처로 삼을 줄 진즉 알고 있었다. 응벽의 동굴에는 100개가 넘는 석실이 있단다. 지난날 장미조사가 문파를 빛내기 위해 마련한 것이나 생전에 사용하지 못하고 선계에 오르는 바람에 줄곧 비어 있었지. 내가 이곳을 빌려 머무르는 동안 샘을 파고 각지의 명산에서 가져온
온갖 영약과 기와요초를 심어 지금의 풍광을 완성했단다. 동굴 내부의 투명한 바위는 밤낮으로 빛나기 때문에 수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입구 서쪽 오르막길은 염선이 사는 후산 비례령 동굴 부근에 있는 다른 석굴로 이어지는데 그쪽 입구는 단단히 막아두었다. 남쪽 오르막은 일영 부녀가 사는 서운동으로 통한다. 영경에게 주는 이 염주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영경이 아버지 이름을 보고 그리움이 밀려와 왈칵 눈물을 흘렸다. 재영운이 위로하며 염주를 살펴보니 용한 열매처럼 동그랗고 크기가 일정한 알이 모두 16개였다. 금도 옥도 나무도 돌도 아닌데 까만 표면이 반짝반짝 빛나니 귀한 법보임이 틀림없었다. 훗날 반드시 쓸모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영경 손목에 채워주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